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이 코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이. 자,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수이 코인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실 때가 이제 되었다.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부터 관심에 둘 가격에 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수이 코인을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제 뒷북이라는 친구가 이제 신규 상장했는데 50% 정도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북이라는 친구도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되었는데 이 친구도 수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당연히 이제 관련이 있고 얘는 이제 엄마라고 하면 얘는 이제 자식 새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수위 이제 밑으로 해서 이 프로토콜 랭킹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TBL 데이터가 이제 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1등, 2등, 3등, 4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1위 정도에 있는 친구가 이제 뒷북이라는 친구예요. 이제 라이징 스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수위 쪽에서 이제 가장 이 TBL이 높은 친구들이 이제 수위 랜드 프로토콜이랑 나비. 얘네들이 이제 가장 좀 커다란 이제 TBL을 지금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사실 온도 파이낸스도 이제 수위 밑에 있는 이제 RWA 계열 프로젝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 쭉쭉쭉쭉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수위 프로토콜 랭킹 상으로는 현재 이제 11위 정도에 있는 게 이제 뒷북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위 역시 최근 들어가고 좀 하락세를 좀 거치다가 어느 정도 횡보세를 거치다가 다시 반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수위 이 프로젝트들은 조금씩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덱스들의 이 볼륨들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역시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위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자,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인가,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아 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갖고 좀 짚어 드리도록 할 것이고, 이 뒷북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수익 프로토콜 안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친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익의 어떤 성장세에 있어 갖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 관련해 갖고 오늘도 좀 영상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글이 하나가 있어 갖고 뒷북 사례로 알아보는 왜 수위인가, 왜 수위를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위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레이어 1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차별성이라고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블록체인과는 달리 매우 빠른 이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처리량을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수위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여기서 이제 플랫폼 위에서 상태를 공유하며 작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서로 아토믹하게 접근하면서 흥미로운 이런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수위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뭔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서로 간에 완벽하게 상호작용을 하여 일종의 슈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높은 확장성과 빠른 속도를 구현하고 네트워크를 오픈소스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이런 이제 같은 경우는요, 10에서 한 15초마다
블록이 좀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위는 1초 미만대로 블록이 생성이 돼요. 굉장히 좀 빠르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가고 수위 쪽으로 해서 이 굉장히 좀 TBL 데이터가 높아지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딥북 관련해 갖고 좀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이 딥북이라는 친구는 이제 수위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이 그 유동성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서 이제 CLOB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센트럴 리밋 오더 북, 중앙화된 뭐 주문장, 뭐 하여튼 이런 의미로도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마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여러 은행들이 딱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어떤 중앙거래소랑 이렇게 그 중앙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 뭐 이런 이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이제 지정가 주문으로 토큰을 이제 중앙거래소랑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여튼 그 정도. 그런데 이 거래를 할 때 이 지정가 주문이 가능하다. 리미트 오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AMM 같은 경우는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하거든요. 요런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가격으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다. 하여튼 뭐 사용자를 조금 더 배려를 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막 이것저것 되게 어려운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딥북 안에 있는 이 딥 토큰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일단은 뭐 수수료를 이제 딥으로 이제 지불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뭐 그리고 만약에 이 토큰을 스테이킹 하게 되면 이런 수수료 할인 혜택이라든지 추가적인 좀 인센티브를 또 받을 수 있고, 이 거버넌스 참여 권한까지도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생활에 비유를 하자면,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멤버십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결권을 동시에 가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거래량에 따라서 10bps, 5bps까지 수수료를 변동한다 라는 점이 인상이 깊은 건데,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거래가 많을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예요. 사용자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거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낮아진다. 굉장히 좀 이거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수위에서 딥북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이는 사실 틀렸다. 수위의 메인넷 런칭이 작년인 것을 감안을 하면 딥북은 무려 1년 만에 5 빌리언이 넘는 거래액을 기록을 했다. 이는 굉장히 고무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직 V2에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V3, 이게 업데이트죠. 업데이트가 있은 이후에 많은 이제 프로토콜들이 딥북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거래량을 소화해낼지가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나오지만, 지금 수이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레이어 1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과 자산들이 생겨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현상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딥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요렇게 해갖고 딥북을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시각에 글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또 의견. 스테이시 뭐 마찬가지로 이 비용 효율적인 뭐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수위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딥북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웨스트 클린트 우드도 마찬가지. 딥북의 토큰 딥은 분산화된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자, 그래서 앞으로 딥북은 차세대 디파이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딥북이라는 이 수위 안에 있는 이 프로토콜,
이 친구가 이제 좋은 도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이 다양한 그 비즈니스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좀 길게 뭐 얘기는 설명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위의 어떤 펀드멘탈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수위 이 프로토콜 밑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지금 힘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기존에 이제 강했던 친구들의 어떤 추이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지만 이런 이제 딥북과 같은 이런 또 신규 강자들의 이 행보도 우리가 꼭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위 프로토콜, 저는 앞으로도 이 수위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수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여전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이런 효율적인 딥북과 같은 이런 효율적인 이 유동성 활용 같은 경우는 이 수위 생태계에 있어 갖고 TBL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루한 내용들 그만하고 이제 이 수위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봉부터 먼저 볼게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여기서 단기 바닥은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고 사실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여기서 한번 뚫어내지 못했던 구간을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하고 심지어 여기서 한번 지지까지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았고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왔고 여기서 지금 현재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때가 아마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일이 있었던 날일 거고요. 그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위의 어떤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난다라는 가정을 봤을 때, 자, 이번 조정은 앞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좀 그 버팀목이 좀 되지 않을까. 그죠? 이제 여기서 한번 고점대를 갱신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고점대를 갱신하고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이제 저항 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한 4,200원부터 4,400원 정도가 그 상승이 나왔을 때 단기 저항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는 척 하다가 다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또 강력한 뭐가 됐다? 저항 자리가 되었다. 저항 자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들이 좀 있겠죠. 매물대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일봉상으로는 아직까지 이 파란 선이 이제 무슨 선이냐면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을 이제 뛰어넘어 준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봤을 때 넥라인이거든요. 넥라인을 이제 넘어줬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3,300원에서 4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요렇게 이제 이평선 라인들이 다시 내려오고 이런 이제 과정에서 한번 이쯤에서는 저항받을 수가 있어요. 저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요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뭐 사실 이제 월봉상으로도 이제 저점이거든요. 사실 월봉상으로도 지금 구간 21선에서 지지받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분할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굉장히 유리하죠. 일단은 이제 거래량 잘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정배열 추세 돌려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나와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위 같은 경우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단기적인 이런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21선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3,000 한 뭐 200원에서 3,000 막 100원 정도. 그 정도가 저는 이제 단기적인 좀 눌림목 약간 크게 봤을 때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런 추세를 이제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요런 타점 혹은 뭐 요런 식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눌림목은 21선 구간이
얼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4,000원대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잡으시고 여기를 만약에 또 강력하게 뚫어내는 경우에는 또 한번 전고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게 지금 아직 정별 추세 전환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다. 자, 그래서 수위는 그렇게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김프로의 히든 코인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좀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흔하게 뭐 아는 코인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김프로의 2분기 히든 코인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TBL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무난합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사실 그렇게 데이터가 좋지가 않은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좋아요. 이게 1,000억대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볍긴 해서 좀 그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저점 매수 조금씩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마다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제 몇 분들은 제가 공유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뭐 다 드릴 수는 없고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2분기는 이 코인이 또 주도할 수 있는 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신청을 해주시면 히든코인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8132-7765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프로의 히든코인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포모 안 올라면 이거는 아르고라는 친구랑은 이게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고 이게 사실 계좌 코인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낮다고 해서 다 자코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